10년 동안 기다렸다 우철아. 네가 내 등을 밀던 그 손 아직도 기억나. 이제 끝이야. 당신이 숨겨온 모든 것 오늘 여기서 다 밝혀질 거야. 저기요. 위험해요, 거기. 가만 놔둬.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써. 안 돼요.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게 물든 하늘 아래 한 남자가 콘크리트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낡은 점퍼,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는 마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미양 회장은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구두를 벗어던지고 방파제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수행비서가 뒤에서 회장님 하고 외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남자를 붙잡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파도가 다시 한번 방파제를 덮쳤습니다. 미양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려는 미양의 손목을 덥석 잡아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미양은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어딘가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찌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남자가 미양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미양은 숨을 몰아쉬며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염 사이로 드러난 광대뼈,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픈 걸까요?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순간 움찔하더니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미양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점퍼 주머니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미양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은 바닷바람과 세월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표지는 거의 닳아 없어졌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첩을 손에 쥐는 순간 미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남자를 잡을까요? 미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항구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그날 밤 미양은 호텔방에서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번지고 흐려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단어들 안전, 점검, 보고 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외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한우찬이 이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혔고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미양은 그날 이후로 이 항구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업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은 날 저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양은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진 글씨 사이로 위험이라는 단어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첩이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남자가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의 문을 열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미양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구해준 그 노숙자의 눈동자가 10년 전 결혼식 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남편의 눈동자와 똑같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양은 항구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행비서 박 실장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노숙자인데 굳이 왜?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남자의 눈빛이, 자신의 손목을 잡던 그 손의 온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미양은 남자를 찾았습니다. 항구 끝 폐허선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미양을 보자 경계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아니 도망쳐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양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찬이라고들 불러요. 근데 진짜 이름인지는 몰라요. 미양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우찬, 그 이름이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구해줬잖아요. 보답을 하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찬은 정미양 회장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미양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찬이라는 이름, 남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양은 자꾸만 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손의 모양, 백미러 속에 비치는 눈매, 무심하게 창밖을 응시하는 옆모습, 그 모든 것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서울 저택에 도착한 후 우찬은 별채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침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누워보는 침대일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찬은 과묵했지만 일에는 성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양이 회사 일로 늦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찬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의식적으로 내민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미양은 그 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내가 생강차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찬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미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강차. 남편 한우찬은 야근하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항상 생강차를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미양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찬이 들어와 커튼을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심코 꺼낸 말이 미양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른쪽 조명이 더 밝으니까 커튼은 왼쪽만 치는 게. 우찬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양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서재의 조명 배치, 커튼을 치는 습관, 그것은 이 집에서 함께 살던 남편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의 사진들. 미양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우찬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거리에서의 생활, 수염과 주름.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미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을 뿐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자꾸만 외쳤습니다. 저 남자의 눈을 보라고, 저 손을 보라고, 저 습관들을 보라고. 미양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미양이 우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 회사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미양은 남편 한우찬이 설립한 한우찬 건설을 1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 그녀가 회사를 물려받아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회장 강우철이 있었습니다. 강우철은 남편 한우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한우찬이 실종된 후 미양이 회사를 맡게 되자 그는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언제나 그에게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양은 회의실에서 강우철과 마주쳤습니다. 강우철의 시선이 복도에 서 있는 우찬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양은 강우철의 눈에 스치는 이상한 빛을 포착했습니다. 놀람?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였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동요였습니다. 강우철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채용한 운전기사예요. 강우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직접 채용하시다니. 회장님께서도 참.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우철이 자꾸만 우찬 쪽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중요한 내부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이던 신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경쟁사에 유출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기밀 문서였습니다. 보안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사라진 날 밤 회장실 복도의 CCTV에 우찬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그 보고를 받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찬은 분명 그날 밤 별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철이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람이라 해도 이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우찬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짜놓은 각본처럼. 경찰이 왔습니다. 우찬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미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찬의 눈은 억울함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미양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 찍힌 우찬의 모습, 그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평소 우찬은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며 걸었습니다. 오래전 부상의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양쪽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찬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우찬은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찬이 돌아온 날 밤 미양은 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우찬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을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미양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우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알았습니다. 그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미양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수첩을 제대로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미양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문서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항구에서 주운 낡은 수첩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원된 수첩이 미양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글씨체. 그것은 분명 남편 한우찬의 글씨체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특유의 필체였습니다.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미양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4월 15일 마이너스 어동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균열 발견. 즉시 보강 공사 필요. 4월 18일 마이너스 강우철 부회장에게 보고. 비용 문제로 보류하자는 답변. 4월 22일 마이너스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 우철이 화를 냄. 쓸데없는 일에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4월 28일 마이너스 불안하다. 만약 사고가 나면 이 기록을 남긴다. 5월 2일 마이너스 내일 현장 시찰 가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5월 2일. 그것은 남편이 실종된 날 전날이었습니다. 미양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우철이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양은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탄 배가 뒤집혔을 때 모두가 불운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비극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미양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회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서류들, 안전점검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지적했던 어동 지하주차장, 그곳에 안전점검 보고서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즉시 보강 필요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출된 보고서에는 양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을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우철. 미양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부정을.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찬, 저택에 있는 그 남자, 그가 정말 남편인지 아닌지. 미양은 우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찬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이 좁혀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처럼. 이 글씨, 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씨가 왜 이렇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미양이 달려들었습니다. 우찬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허하고 막막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양아. 미양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억양, 그 목소리.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미양의 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찬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적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뒤집히는 배,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둠, 끝없는 어둠. 미양은 우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악몽을 꾸며 깨어날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를. 며칠이 지나자 우찬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날 그는 강우철과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하지만 강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회사 이익을 생각하라고. 그 다투는 와중에 강우철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 너무 깨끗한 척하지 마. 이 바닥에서 그런 식으로는 못 버텨. 우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리고 다음 날 우찬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우찬은 강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등을 밀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우찬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해류에 밀려 어느 외진 해변에 떠밀려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친절했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찬이라는 이름은 어느 노인이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남자라서 바다를 뜻하는 우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우찬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는 혼자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바로 옆에서 우찬이 말했습니다. 강우철을 가만두면 안 돼. 미양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완벽한 증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수첩의 기록, 위조된 보고서, 그리고 우찬의 증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우철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양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강우철이 눈치채면 안 돼요. 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기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노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선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미양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양과 우찬은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첩과 위조된 보고서만으로는 강우철을 완전히 몰아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발뺌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거나. 교활한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법이었습니다. 미양은 회사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10년 전부터 회사에 있었던 오래된 직원들, 그 중에서도 남편 한우찬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경리부의 김 부장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우찬 회장 시절부터 회사의 자금 흐름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양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을 때 김 부장은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 사고 직후 강우철이 급하게 처리한 자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수습 비용이라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미양이 물었습니다. 그 자금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시 거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우찬은 다른 방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과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끊겼지만 한 사람만은 아직 그 항구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당시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바다 일을 그만두고 육지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찬이 그를 찾아갔을 때 박노인은 처음에 우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찬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회장님, 살아계셨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배에는 우찬 외에 두 사람이 더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우철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안내를 한다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이 한 회장님 쪽으로 다가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도가 덮쳐서 저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한 회장님은 실종됐다고.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그 기억이 악몽처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강우철을 상대로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우찬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주총회에서.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증거들이 하나둘 모여갔습니다. 수첩의 기록, 위조된 안전점검 보고서, 의문의 자금 흐름, 그리고 목격자 증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강우철은 안전점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한우찬 회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으니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한우찬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을. 주주총회 이틀 전 미양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증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과 우찬은 저택 정원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찬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미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우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이 큰 회사를 지켜온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야.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을 앞두고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강우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총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강우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 회장이 10년 동안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우철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미양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우리 회사 어동 지하주차장의 안전점검 보고서입니다. 원본과 제출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화면에 두 문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원본에는 즉시 보강 필요라고 적혀 있었고 제출본에는 양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강우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미양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의 메모입니다. 수첩의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우찬의 필체로 쓰인 날짜별 기록들. 안전 문제를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내용, 강우철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날 적힌 불안한 예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우찬, 10년 전 실종된 창업주. 그의 이름이 오랜만에 거론되자 노련한 주주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우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메모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확인시켜 드릴 분이 계시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단정한 양복. 하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10년의 방황을 겪고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게 벼려진 눈빛이었습니다. 강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우찬. 우찬이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한우찬입니다. 10년 전 이 회사를 세웠고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우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했다가 묵살당한 일 강우철과의 마찰, 그리고 사고 당일 배 위에서 있었던 일. 저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밀렸습니다. 파도가 덮치기 직전 제 등을 미는 손을 느꼈습니다. 박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강우철이 보낸 두 사람이 폭풍 속에서 한 회장에게 다가가던 모습을 김 부장도 증언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우철이 급히 처리한 의문의 자금 내역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든 증거가 강우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우철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쌓아온 인맥, 그가 만들어온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회사의 비리를 덮어온 사람을 믿어왔다는 것을.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우철 부회장 해임 만장일치. 강우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우찬을 향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문서 조작, 자금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강우철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우찬과 미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강우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강우철의 해임과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미양은 내부 감사팀을 확대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회사 정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찬은 공식적으로 생존을 확인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사망 처리가 취소되고 그의 신분이 복원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찬은 회사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회사야. 우찬은 미양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아. 나는 옆에서 도울게. 미양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미양과 우찬은 꽃나무 아래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우찬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벚꽃이 피었었지.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우찬은 미양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겠다고. 그 약속은 10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찬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약속할게. 우찬이 미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생 곁에 있을게.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양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찬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벚꽃이 두 사람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잃어버린 10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미양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결혼식 날 밤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우찬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정원 저편에서 새가 노래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창업주, 부회장의 배신과 몰락, 기적의 재회,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미양과 우찬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것이었습니다. 강우철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문서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저지른 비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 그리고 살인 미수.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찬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배 위에서 느꼈던 공포, 누군가의 손에 밀려 차가운 바다로 떨어지던 순간,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떠돌았던 날들을.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철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쪼그라들고 초라해진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0년. 강우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양은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우찬이 아내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어때? 미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바라던 일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강우철을 벌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 외로움, 절망,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찬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정원을 거닐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양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그리고 신혼여행.
우찬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것은 선명했고 어떤 것은 아직 흐릿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미양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찬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여행. 제주도였지?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당신이 그랬잖아요. 늙어서도 이렇게 바다보며 살자고. 우찬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희망에 찬 얼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못 지킬 약속은 아니지.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각자 겪었던 일들. 미양은 남편 없이 회사를 지키며 흘렸던 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찬은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느꼈던 막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나누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찬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미양이 물었습니다. 처음이라니? 우찬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애부터 제대로. 미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그보다 더 길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미양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되던 해 매년 이 계절이 오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벚꽃이 지는 것을 보며 남편과의 추억도 함께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뭐 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이 돌아보았습니다. 우찬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미양이 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벚꽃이요? 올해 유난히 예쁘네요. 우찬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춤을 추듯 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양의 리더십 아래 한우창 건설은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이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비리나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깨끗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찬은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어두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6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지만 함께 보내는 것은 6번째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년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우찬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양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찬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주려고 했던 거야. 우찬이 말했습니다. 결혼 5주년 선물. 그런데 주지 못했지.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에 결혼 5주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우찬이 반지를 꺼내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우찬이 말했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차를 몰아 항구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제외했던 그 방파제였습니다. 우찬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지만 이 길만큼은 직접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찬이 쓰러지려는 미양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양이 물었습니다. 그때 왜 절 구했어요? 기억도 없었으면서. 우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당신이 위험한 걸 보는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미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마음은 잃지 않았나 봐요. 우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마음은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한참 후 우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미양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기다려줘서. 우찬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미양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찬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양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알았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알았어요. 당신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걸. 우찬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여자가 1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찬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흘린 눈물, 겪은 고통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픔 뒤에는 치유가, 겨울 뒤에는 봄이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이 돌아갔습니다. 길을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었습니다. 우찬이 말했습니다. 집에 갈까?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대 불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마치 축복의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바다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운명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아직 수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아침과 저녁,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나란히 끝까지.